안녕하세요. 네, 저희 말씀 오늘은 한 구절 보고 그리고 나서 같이 우리 좀 주님이 주신 말씀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려 하더라. 아멘.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족한 정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하길 원하시는 메시지들이 이 자리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큰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큰 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으면 누구와 전쟁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 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를 깨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공산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점령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공산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네, 오늘도 우리가 집회를 열리면서 앞으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강사님께서 WCC의 실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상황과 공산주의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주제들을 다 포괄하면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이 공산주의 흐름이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이고, 그리고 이 한국을 왜 그렇게 공산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강사님들이 나눌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나누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의 영이 어떻게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트 리셋과 신세계 질서. 여러분,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시고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단어가 2020년이 되고 나서 코로나 이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피부로 와닿는 단어로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19년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3년 전, 4년 전, 5년 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1년 1년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교회가 깨달을 수 없는,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말하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이트 리셋 시대가 됐다. 국내 기업 생존법을 넘어 성공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내 기업과 대한민국만 뛰어들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수많은 전 세계의 정치인들과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지금은 이 세계가 위대한 리셋을 시작해야 된다,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공표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해서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우리가 잘 다가오지 않는 그레이트 리셋이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세계 질서이고, 수많은 나라를 한 단일 정부가 나와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단일 정부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산주의 세계가 이미 끝난 이념 세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을 장악하게 되고, 큰 정부로서 단일화를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말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독교가 죽어지고 공산주의가 세계를 점령하는 세계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정부들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을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2022년에 그들이 이 그레이트 리셋을 위해서 세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아젠다가 뭐냐면, 다음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메가 트렌드는 첫 번째가 뭐라 합니까? 메타버스. 두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NFT, 가상화폐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가 자율주행, 다른 말로 하면 4차 산업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세 가지 아젠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와, 그리고 우리가 돈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가상화폐,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4차 혁명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곳으로 뛰어드는데, 예전에는 말로만 했어요. 이론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22년이 되고 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국민들이 이 세 가지 아젠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이 팬데믹 현상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전염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우한 코로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전 세계로 하나로 만들기 위한 일의 시작인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장면에 보니까 코로나가 불지핀 디지털 화폐 경제, 그 다음 장면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헌금 없는 사회가 오고 있다. 2022년 디지털 화폐로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디지털 화폐로 분기점이 여러분 몇 년도에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22년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상화폐, 그러니까 화폐를 단일화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시기가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러한 시기를 불집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화폐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메타버스, 코로나 이후 포스트 인터넷이 될지 모른다. 코로나 시대에 급부상한 메타버스, 코로나 시대에 급부상한 메타버스를 들어보셨나요? 코로나가 바꾼 대한민국, 코로나 없는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이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메타버스가 잘 다가오지 않겠지만 지금 7살, 8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메타버스는 너무나도 가까운
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도 알고 이미 메타버스로 나와 있는 게임들을 아이들이 손쉽게 즐기고 있어요. 그 우리들이 핸드폰을 할 때 기존 세대들은 핸드폰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전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메타버스가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이 익숙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른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 이 세계 가운데 가상현실 세계가 실제로 도입이 되고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국경 없는 사회가 되기 시작해요. 메타버스 세계에 여러분 가장 큰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국경 없는 사회.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선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적 개념이 아니라 한 나라로 나라들이 봉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하느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1년, 2년이 지난 2022년부터 가속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뿐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여러분 언제부터 가속화가 되고 있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5G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5G 가입자가 785만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7분의 1이 되는 사람이 온라인 세계로 뛰어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5G뿐만 아니라 6G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6G는요 5G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5G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송신탑을 세워서 인공위성이 아니라 송신탑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6G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2030년부터 상용화가 예정이에요. 2028년에서 30년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은 어떠한 연결이냐? 단순히 인터넷이 터지는 곳에서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송신탑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6G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요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구 가운데 2000개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망을 깔기 시작해요. 와, 그러면 인터넷이 빨라지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 아젠다를 통해서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빅브라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로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6G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2022년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달려들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술은 나와 있고 이것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2028년과 30년이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계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6G 시대가 어떠한 형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사막도 문제가 없는 인터넷. 예전에는 인터넷이 송신탑이 세워진 곳에서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망이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도 사막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와, 우리가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띄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가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정부에게 대항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들은요 이제는 숨을 곳이 없어져요. 예전에 위그론들은 돌로 숨고 산으로 숨고 동굴로 숨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빅브라더 시스템이 되면서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젠다를 대척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우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시작하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기업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런 기사를 적었어요. 4차 산업혁명, 빅브라더를 탄생시켜 납세자들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3년 뒤, 5년 뒤 세상은 어떤 세계가 되느냐? 단순히 대한민국만 공산화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공산들이 합작을 해서 이 열방을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산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빅브라더 시스템으로 말미암아서 양날의 검으로 교회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 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교회들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나눠준 것처럼 이 세 가지 아젠더, 메타버스와 가상화폐 그리고 6G 세대를 합쳐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냐?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레이트 리셋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레이트 리셋 시대가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언론들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그리고 앞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끌어가는 단어들만 보아도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1, 2년 내에 계속적으로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 시대가 돼서 세계 정부가 단일화되기 시작하고 공산주의 나라로 전 세계가 엮여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팬데믹이 소환한 큰 정부 시대가 되고 있다. 팬데믹이 여러분 어떤 정부를 만들고 있대요? 큰 정부. 작은 정부가 될수록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큰 정부가 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전체주의가 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원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2022년부터 정부들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정부 시대는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작은 정부 시대는 저물어간다. 이제는 여러분 작은 정부 시대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공산화를 이루는 시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메타버스 세계, 가상화폐 시대, 이 모든 것을 통틀리는 4차 혁명 시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 4차 혁명 시대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는 가장 앞장선 기업이 테슬라이고 일론 머스크라는 회장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회장의 여자친구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머스크의 여인 글라임스도 인터뷰를 통해 자기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AI, 공산주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AI가 뭐래요? 공산주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빅데이터 시대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를 통해서 빅브라더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면요, AI는요 우리를요 자유를 갖다주는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산주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그레이트 리셋 시대를 많은 전문가들이 깨닫고 정부와 나라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그레이트 리셋을 앞장서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어요. 큰 정부를 만들고 공산주의 정권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달려드는데 어떤 나라들이 달려들고 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주의를 우리는 이제 거부한다. 어떻게 해요? 세계 질서 새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들이 벌써 시대를 읽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게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하냐면요,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새 질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회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 시대의 노아의 방주를 타야 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시진핑이 여러분 성경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타야 된다. 노아의 방주를 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제하는 시대로 나아가는데 중국이 앞장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인류는 하나의 지구촌에 생활하고 운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됐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어떤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의 지구촌에 생활하게 됐고 운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각종 긴박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면서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새 시대의 노아의 방주를 타야 인류의 미래는 더욱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인류는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치열한 이념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지금 이 2022년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치열한 이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게 된다면요, 시진핑이 여는 노아의 시대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깨어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원하는 빅브라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되는지에 대해서 뉴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빅브라더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점령이 당하면 어떤 공산주의 세계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띄워주세요.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에 대해 항공기와 고속철 탑승을 거부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텐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소설 1984 속 빅브라더가 실현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중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이 2천만 대의 감시 카메라로 감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6억 대의 감시 카메라가 됐습니다. 6억 대를 통해서요, 14억 인구를 3초 만에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요. 이런 세계가 되었어요. 근데 이런 세계를 이미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에서 성공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공산주의 나라를 이제는 열방으로 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국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음 장면을 보여주니까 빅브라더가 현실이 돼서 6억 개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니까요, 이것으로 이제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AI가 발전할수록 디지털 뭐가 된대요?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점점 발달하는 게 아니라요, AI가 발달할수록요, 감시 체계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중국이 생각하는 범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중국이 생각하는 범죄자는요, 이사야 50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시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빅브라더의 감시 체계에서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이것을 보면서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빅브라더로 등극한 중국에 대해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된다. 미국도 중국처럼 국민을 추적하고 감시해야 된다. 여러분, 이 미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중국의 감시 시스템을 따라가야 된다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으면서 2022년부터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디를 갔고 우리가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 이동 경로만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6G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실제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빅브라더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기 보이는 이 기사가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 모자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뇌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기분인지,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감정을 통제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용될까요? 공산주의 이념을 반대하는 사람들을요, 뇌파로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감정을 통해서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공산당이 점령하고 나면요, 숙청당하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뇌파를 통해서 이 중국 공산당과 세계의 적그리스도 기업들은요, 뇌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뇌 연구를 가장 자세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미국 사람인데도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시진핑에 작정하고 아부하고 있고 공산당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는요, 단순히 테슬라의 기업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회사를 만듭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 뉴럴링크라는 회사예요. 이 뉴럴링크는 여러분 어떠한 회사냐면 뇌를 연구하는 회사인데, 얼마나 뇌의 연구가 발달되었냐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는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내가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 임상실험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하냐? 2022년에는 어디 뇌에 칩 이식을 한대요? 사람 뇌. 여러분, 이들은요 계속 2022년부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뇌를 인간에 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의 데이터를 뺄 수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니까 머리에 넣을 수 있는 요만한 칩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이미 나온 기술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보니까 요 정도 되는 칩이에요. 근데 그 칩을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머리에 이식을 하는데, 아주 작은 이 신경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큰 시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기계로 여러분 이식을 하는 건데, 이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아요. 요게 머리에 닿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접속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터넷을 내 머리 가운데 가상현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여러분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이런 빅브라더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을 찬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공산당 가운데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중국이 뇌파를 조종해 적군을 무력화하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가동해서 두뇌 조종을 하여서 무기화하겠다는 야심을 들여놨다. 이거를 무력하니까 이 뇌파를 사용해서 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뇌파를 조정해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전쟁할 의지를 없게 만드는데 이 뇌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사를 보았죠? 처음에는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쉬고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산당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했느냐?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공산당의 세력들의 전략을요, 한국 공산당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한국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요, 이것을요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그레이트 리셋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레이트 리셋을 가장 앞장서기 좋은 나라가요 바로 우리나라예요. 왜 우리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이 누구보다 발달되어 있어요. 5G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만큼 이 4차 혁명 시대를 가장 앞장서서 주도할 할 나라만큼 위대한 나라가 없다고 그들이 판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소문도 빨리 퍼지죠. 그리고 선동도 가장 빨리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386 세대가요, 이 그레이트 리셋으로 달려들기 위해서 앞장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려드느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금융위기 관리 시험 때가 놓여있다. 우리는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김부경 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 전체 난제에 직면했다. 그레이트 리셋이 절실할 때. 여러분, 이 총재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총리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공상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의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만 적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지금 적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앞장서서 도와주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에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종교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7개의 종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7개의 종교라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가 금방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7개의 종교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하나의 나라, 하나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다 NCCK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들이에요. 기독교에서 나온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용정 총무이죠.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이용정 총무가 누구예요? NCCK의 총무이자 머리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 대표를 어떻게 한 거예요? 7대 종단이 모이는데 같이 가가지고 하나의 종교, 하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앞장서서 나아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WCC, NCCK를 말하는 거죠. NCCK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종전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완전히 자파스러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NCCK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WCC와 WEA를 회귀하고 더 나아가서 종복으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다른 아젠다가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영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여러분, 정치적 적그리스와 종교적 적그리스는 결국은 한 세력에 되어서 정치적 적그리스를 위해서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아부를 하는 형식으로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신세계 질서의 예표라도 보여주듯이 지금 이 NCCK와 WCC가 좌파 공산당 정권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고 칭찬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NCK가 여러분 얼마나 정부에게 입범을 받는지 아세요? 2022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세계교회협의회가 WCC잖아요. WCC에서 가장 위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훈장을 줬어요. 여러분, 이만큼 WCC와 지금 좌파 세력은요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교회를 탄압합니다. 근데 그 교회 중에서도 정부가 칭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WCC에 가입한 교회고 정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교회인 거야.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교회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거예요. 삼자교회와 지하교회. 정부와 결탁하면서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이야기에 아멘하는 교회와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교회를 죽이려 하고 성경을 바꾸려고 할 때 말씀을 위해서 목뱅이를 당할 교회들은요 정부의 핍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핍박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부와 교회가 결탁을 해서 지금 신세계 질서 가운데 우리나라로 보면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적화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야.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결국에 이 대한민국은 신세계 질서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빅브라더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국의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어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영상만 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빅브라더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이 감시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범죄자들을 잡겠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상용화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중국이 잡은 범죄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식 교회만 허용을 해왔던 중국 당국이 기독교가 체제 위협이라고 보고 기독교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봉국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교회 철거에 나선 경찰들이 교인들을 무차별 폭행한 뒤 강제로 끌고 갑니다. 예매당 기물을 파손하고 십자가까지 끌어내리는 횡포에 교인들도 강력하게 맞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We didn't steal, we didn't rob, we didn't take drugs. What did we do? 기독교 인구가 많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조를 포함해 동부 저장성에서는 올해만 교회 수십 군데가 철거됐습니다. 국가등록교회인 삼자교회도 당초 허가 면적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폐쇄됐습니다. 소식통들은 이 밖에 남부 광둥성에서도 교회와 신학교가 강제 폐쇄됐고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선교사 1000명 이상이 추방됐다고 전했습니다. 知法违法出动警察去打。 The law enforcers are breaking the law themselves. 공산당 집권 이후 무신론 국가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중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정부 통제를 받는 등록교회나 성당에서만 예배와 미사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 향상과 서구 문물 유입에 따라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공산당원 수 8천만 명보다 많은 1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교회 탄압은 서방 세력이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종교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빅브라더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를 잡기 시작해요. 공산당이 장악하고 나면요, 십자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불태워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3월 9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마지막 빅브라더 시스템 전 세계가 장악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이 전 세계 공산당과 싸울 수 있는 순교의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느냐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낮에 헌신하여 모여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빠져서 교회를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깨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열방을 통치하고 있을 때 순교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위중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깨닫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공산당이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얼마나 위기의 때입니까? 주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이 한국이 3월 9일 정말로 깨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과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NCCK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한국교회 깨어나 가증한 배도의 물결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